안녕하세요. 18.5도입니다. 가장 신비로운 인물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바로 백혜지죠. 알쏭달쏭했습니다. 돈을 노리던 배신자일지 아니면 엉뚱한 것 그대로였을지 말이죠. 차츰 공개되는 걸 보니까 돈에 대한 욕심으로 사고를 치거나 배신할 인물은 아닌 걸로 보이죠. 조금 더 드라마가 진행될수록 백혜지는 김영란의 거울이구나 싶습니다. 거울이면서 참고서, 해설서, 번역서 같은 역할이라고 해야 될까요? 백혜지가 왜 김영란의 거울인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백혜지가 유독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친구입니다. 친구 하자는 말이 이렇게 절실할 수 있을까요? 백혜지는 김영란에게 끊임없이 이 말을 반복했죠. 처음 가회장댁에 왔을 때부터 했던 말입니다. 친구라는 개념도 명확합니다. 밥 먹고 차 마시고 영화 보고 같이 어울리고 뭐 하자는 그런 거죠. 그냥 어울리고 관계하는 일이 전부입니다. 특별한 조건 없이 연결되는 관계 그 자체였던 걸로 보이죠. 백혜지는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기어코 김영란이 숨은 곳을 찾아내서 무창리에 나타나죠. 이때도 친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김영란을 결정적인 순간마다 돕죠. 초반에는 악역처럼 보였는데요. 왜냐하면 이 드라마는 서울과 무창리가 대척점에 있거든요. 뭐든지 다 돈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있다가 무창리에 숨은 김영란도 처음에는 모든 걸 다 돈으로 보죠. 동민에게도 얼마면 되냐고 일단 모든 걸 돈으로 연결을 합니다. 백혜지에게도 그랬죠. 그러니까 백혜지가 10억, 100억 뭐 그렇게 말을 했죠. 돈이 백혜지의 목적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백혜지를 이해하는 열쇠는 한 장면에 있습니다. 김영란과 함께 잠들 때 백혜지가 고백을 하죠. 엄마 아빠가 내가 자는 사이에 나를 두고 떠나버렸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백혜지는 버려진 아이라는 거였죠. 그것도 자신이 준비할 틈도 없이 잠든 사이에요 말이죠. 버려졌다라고 하는 마음이 백혜지에게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함께하고 관계하는 사람, 친구는 버리는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고요. 아무튼 관계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혜지는 김영란의 또 다른 그림자죠. 두 사람 모두 보호받지 못한 아이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김영란은 폭력 속에서 상처를 억누르며 착함으로 버텼고, 백혜지는 버림받은 외로움을 친구라고 하는 관계에 대한 끊임없는 욕망으로 드러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재미있는 공통점이 또 나옵니다. 백혜지, 김영란, 그리고 무창리의 유치원 아이들입니다. 그 반대편에 있는 게 비닐하우스의 딸기들이겠죠. 무창리 유치원에서는 반복되는 일이 있습니다. 돈 300만 원이 오가면 선생님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작별 인사도 설명도 없이 그냥 선생님이 그만두고 사라져버립니다.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없습니다. 이별도 작별도 없죠. 동민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버려지는 것 같겠죠. 유치원 아이들에게도 선생님은 친구이기도 하고 선생님이기도 하고 아주 중요한 관계의 상징이잖아요. 이건 백혜지가 겪은 일과 비슷합니다. 잠든 사이에 부모가 사라졌듯이 아이들도 모르는 사이에 선생님이 버려집니다. 김영란도 마찬가지죠. 물리적으로는 부모가 있었지만 정서적으로는 완전히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아버지는 김영란을 학대했고 어머니는 그녀를 돈벌이 도구로만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엄마라고 부르지도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백혜지처럼 그냥 조용히 사라져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당당하게 버려놓고는 돈은 돈대로 뜯어냅니다. 학대와 현재 진행되는 고통으로 김영란도 관계의 단절이라고 하는 아픔을 갖고 있고 크죠. 모두 같은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관계의 배신이죠. 하지만 동민이 키우는 딸기는 대비가 됩니다. 비닐하우스를 통해서 바람을 막아주고 보호를 해줘야 뿌리를 튼튼하게 내리는 그런 딸기가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아이들은 모두 그렇게 돌봄을 받았어야 되는 건데 그 반대편에 딸기가 있는 거죠. 백혜지는 늘 친구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관계에 대한 열망이 크다는 얘기죠. 모두가 돈으로 얽힌 세상이라 저 사람도 친구라는 말로 위장하고 김영란을 이용하는 게 아닐까 했는데 백혜지는 정말 친구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녀가 원하는 친구의 조건은 그런 거잖아요. 밥 먹고 차 마시고 영화 보고 별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친구와 흔히 하는 그런 일상적인 것들이죠. 하지만 백혜지가 사는 세상은 그게 일상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선가 보고 아마 부러워했던 장면이었겠죠. 이 관계에 대한 소중함은 돈으로 계산이 안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부와 운전수가 몇 억을 줄 테니 김영란의 위치를 말하라고 할 때도 콧방귀를 꼈고 가선영 교수에게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문을 하죠. 10억, 100억이면 비밀을 지킬 거냐면서 김영란에게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그건 돈으로 환산을 할 수 없다는 말이죠. 관계의 의미죠. 백혜지가 진짜 열망했던 건 10억, 100억보다도 친구가 있어서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차도 먹는 것, 그런 인간적인 관계, 그게 더 중요한 가치였던 겁니다. 이게 확장된 게 바로 서울과 무창리인 겁니다. 드라마가 두 세계를 대비시키거든요.
서울은 모든 게 돈으로 움직이는 곳입니다. 관계 뭐 그런 거 필요 없죠. 돈에 따라 개, 돼지로 나뉘어지는 거고 가족 그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김영란의 어머니도 딸을 돈 뜯어내는 용도로만 보고 있고요. 가선형 남매는 사람을 가진 것으로만 평가하죠. 무창리에 왔던 교사들도 돈 300만 원을 받고 아무렇지 않게 떠납니다. 아마 서울로 갔겠죠. 인간관계라고 하는 게 그런 거래입니다. 나에게 무슨 쓸모가 있지만 묻는 거죠. 김영란도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서울에서 엄마의 빚에 허덕이며 치열하게 살아야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무창리에 와서도 처음엔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무창리는 다르겠죠. 여긴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살아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무창리는 뭐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관계가 계산보다 우선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대비가 되는 거죠. 조건 없는 친절, 계산 없는 배려, 이유 없는 연대. 이게 진짜 관계가 있는 곳으로 서울과 대비가 되는 곳입니다. 이곳은 백혜지도 김영란도 정말 필요했던 곳이죠. 백혜지는 왜 김영란의 그림자일까요? 김영란의 내면을 외부로 시각화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아무 조건도 아무 계산도 없는 그런 관계의 제안이었죠. 이 둘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상처를 견디면서 살아왔지만 감정의 근원이 동일하다는 걸 말하거든요. 둘 다 버려진 관계 속에서 자란 사람이고 둘 다 관계 회복을 통해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버려졌다라고 하는 게 비슷한데 거울처럼 왼쪽 오른쪽은 서로 반대잖아요. 다르잖아요. 김영란은 학대받은 아이였습니다. 폭력적인 아버지, 무책임한 어머니 속에서 사랑을 거부당한 채 자랐죠. 그래서 세상과의 관계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살았던 걸로 보입니다. 손목의 상처도 그걸 말하고 있죠. 그래서 김영란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관계를 최소화하면서 자신을 지키는 게 전부였던 걸로 보입니다. 백혜진은요, 거울 앞에 왼손이 오른손으로 보이듯이 버려졌다라고 하는 건 비슷한데 반대입니다. 버려졌다는 그 상처를 붙잡는 방식으로 견딘 것 같죠. 관계를요. 부모가 자는 사이에 자신을 두고 떠난 기억이 백혜지를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매달리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수에게 1억이 있다는 거짓말도 했었죠. 관계가 중요하니까요. 운전수를 붙잡으려고요. 밥 먹자, 영화 보자, 친구하자. 이게 단순한 교제가 아니죠. 버려지지 않기 위한 백혜지의 생존의 언어인 겁니다. 김영란이 상처를 숨기는 걸로 버텼다면 백혜지는 친구로 대표되는 관계를 만들어서라도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했던 겁니다. 두 사람이 같은 트라우마를 서로 반대 방향으로 살아낸 인물들인 겁니다. 한쪽은 관계를 끊음으로 자신을 보호했고 다른 한쪽은 관계를 갈망함으로 자신을 유지한 거죠. 그렇게 되면 이둘은 서로에게 구원이 되는 관계가 되겠죠.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 본다면 김영란은 늘 사람과 관계에서 침묵하죠. 상처도 많고 사는 게 버겁습니다. 자신의 진짜 감정을 직접 말하지 못하죠. 그녀의 착하다라고 하는 건 감정을 숨기고 버티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백혜진은 김영란이 말하지 못하는 걸 대신 말해줍니다. 친구하자, 떠나지 말고 말이라도 해줘. 이건 김영란의 내면 깊숙이 눌러둔 관계의 욕망, 그게 입 밖으로 나온 형태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백혜진은 김영란의 감정적 대변자인 겁니다. 김영란 안에 있는 누군가가 나를 그냥 좋아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숨은 소망이 백혜지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드러난 겁니다. 결국 백혜지는 김영란의 거울인 거죠. 김영란이 억눌러 숨겨온 관계의 갈증 또 외로움을 말과 행동으로 대신 드러내는 인물인 겁니다. 그래서 김영란이 백혜지를 받아들이는 순간 아마도 김영란은 비로소 다른 사람으로 부세미로 살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착한 여자 부세미는 돈이 제일인 세상에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통해 진정으로 자신을 회복하는 그런 이야기이니까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또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착한 여자 부세미 18.5도와 함께 하시죠. 고맙습니다.